이야, 산 아래 조망이 시원합니다. 여기는요, 영남 알프스하고도 간헐제입니다. 이 간헐제는요, 울산 사람들도 좋아합니다만은 이제는 전국적인 산악 명소가 됐습니다. 이 영남 알프스는 산이 높고 또 능선에 서면은 경치가 좋기로 유명합니다만은 이 산 속에는요, 깊은 골짜기만큼이나 이 산이 간직한 숨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영남 알프스 지킴이 배성동 작가를 만나서 영남 알프스가 간직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성동 작가님께서 함께했습니다. 아유,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야, 우리 뒤로 보이는 저 산이 이제 간헐산이죠, 그죠? 네. 파란 그 어떤 억새밭에 그 바위가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게 이게 분재 같습니다, 그죠? 좋은 표현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높은 산이 이제 이게 신불산이고요. 네. 신불산은 기신시자, 부처불자를 붙여가지고 영험한 산이다. 곤란한 사람을 안아주는 이 품이 넓은 산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앉아 있는 이 이제 간헐제 이 데크가요. 그 대한민국 산악 명소가 돼 갖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오죠, 그죠? 이 간헐제는 첫째 이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영남 알프스의 관문, 하늘을 오르는 관문 같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저기에 찾습니다. 배성동 작가님은 이 산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뭐 1년에 최소한 50번 이상은 드나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한 20년 이제 올랐으면 이 영남 알프스를 한 1000번은 올랐겠네, 그죠? 그리고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영남 알프스의 자랑은 뭐니 해도 이 정상 부근의 너른 억새밭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 간헐제도 억새밭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억새는 이렇게 4, 5월 봄이 되면은 파랗게 자라난 어린 억새, 푸새가 있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갈치빛으로 이래 변해가고, 그 다음에 만추가 되면은 이제 황금 조기빛으로 이렇게 서서히 계절별로 변하는데, 억새 군락지에 올라서면은 조만간이 탁월해요. 가슴이 뻥 열리는 이런 묘미를 느낄 수가 있죠. 그 날씨 맑은 날 요 이제 간헐제에서 보면 그 이제 울산하고 이제 동해 바다가 쫙 보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 억새가 과거에는 자연 발화가 또 많이 됐어요. 또 주민들이 나무를 캐기 위해서 올라와서 불을 뭐 때때로 지르기도 했는데, 전해오는 주민들 말씀에 따르면은 동짓달에 간헐제에 댕긴 불이 이 억새평원을 타고 동짓달 내내 이래 불바다로 돌았다, 이런 설화가 전해 내와요. 그래서 막힌 하늘을 불로 떨궜다 하는 이런 말의 어원이 바로 천화라고 합니다. 뚫을 천자 불화자. 고산장 김종호 선생의 그 은양계 밀양계를 보면은 지도상에 그 핵심 중심 능선이 바로 천화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고산자 김종호 선생님이 직접 이 영남 알프스를 다 이래 발로 밟고 다니셨네, 그죠? 그렇죠. 와, 선생님, 저 신불산 정상 부근에 구름이 이렇게 팍 흘러가고 있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저거. 이야. 저 일대는요, 신불산 칼바위 능선인데
구름도 넘어가다 잘못하면 코를 베이는 곳이에요. 그 영남 알프스의 이 산길은요, 옛날에 보부상들이 이렇게 다녔던 길이라면서요. 이 지역의 산을 이고 사는 주민들이 묵고 살기 위해서 드나들었던 삶의 길로 보시면 돼요. 한 단편으로 가늘산 북녘에 있는 선지미 질등이라는 잿길이 있어요. 그 해발 900m 되는 산을 베네골 주민들이 은양장을 다니면서 죽기 살기로 드나들었고, 또 숯을 굽는 숯꾼들이 구운 숯을 짊어지고 배달을 하던 이 원주민들이 삶을 위해서 넘었던 그런 고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선집이 질등요. 선지미 질등. 오, 그 이름이 좀 아주 독특한데요. 그 무슨 재밌죠? 뜻이 담겨 있습니까? 짐을 진 채로 쉰다. 그러니까 900m 되는 험악한 산길이기 때문에 짐을 한번 풀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소금가만 일을 짊어지고 오른다고 생각을 봐요. 너무 힘이 드니까 짐을 진 채로 다시 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진꾼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름이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선지미 질등, 선지미 질빵 된 겁니다. 이 순우리 말은 주민들이 붙였기 때문에 이 말이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오두맥이라고 있어요. 오두산을 가는 산길이다. 요 산 같은 경우에는 험한 등산로를 도치맥이라고 부르거든요. 도끼로 찍어 놓은 험악한 길이다. 양등제를 넘어서 베네골로 가는 장길은 어심내기라고 합니다. 으시시한 이런 길이 네 가로 이어져 있다 해서 어심내기라고 이렇게 부르죠. 천주교 박해 때, 네. 그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산속으로 많이 이렇게 숨어들었다면서요. 백인박혀 이후에 은양성당 중심으로 해서 16개 공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늘제에는 중림굴이라는 대제공소가 있는데, 이제 그네들이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사를 싣고 벌을 채취를 하면서 거기에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공소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작은 숨어있는 예배당.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전쟁 때는 그죠. 이 이제 영남 알프스에 또 이 빨치산들이 또 이렇게 막 유명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신불산은 참 많은 아픔을 간직한 산입니다. 그 신불산 빨치산의 본부는 갈상고지라 하는 베네골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올라서면은 양사방 백리가 관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의 요새를 갖춘 곳입니다. 동래지대, 밀양지대, 울상지대, 청도지대를 전체를 다 간을 했는데, 많을 때는 약 300명이 주둔을 했었고, 이네들은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가 다 이제 일망타진이 됐고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요것이 681 갈상고지 사령부터 일원에서 제가 직접 찾아내는 잉크병입니다. 이야, 이게 그 당시에 그 이제 빨치산들이 섰던 잉크병 맞습니까? 그래, 여기에 빨치산들은 기관지를 만듭니다. 붉은 벨이라는 그 기관지를 만들어서 필사를 하고 글을 쓰는 학습용으로 사용을 했던 잉크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것 같은 경우에도 페니실린 약병이죠, 약병. 그러네요. 예, 요거는 중림굴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는 또 뭡니까? 요것도 영남 알프스 빨치산이 사용을 했던 탄피입니다. 예, 지금 없죠. 아, 이게 아직도 이래 발견이 되네, 그죠? 네. 또 요 탄피 같은 경우에는 갈상고지 안에
비트 낙엽 밑에 묻혀져 있는 거를 제가 찾아낸 것들입니다. 그 이 아름다운 영남 알프스의 그 푸른 녹음 속에 참 그런 아픈 질곡의 역사가 그 배어 있었군요, 그죠? 네. 이 산에 이제 숲도 이렇게 우거진데요. 여기 뭐 산짐승들도 많이 살지요.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생 동물의 먹이소요. 그게 뭡니까 이거? 이게 뿔이 아니고 이빨입니다, 이빨. 이게 멧돼지 이빨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산도사님이 또 멧돼지 흉내를 또 내시고. 아유, 아주. 이 영남 알프스의 표범은 이제 안 살죠. 근데 기적적으로 영남 알프스는 1960년까지 표범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볼래요? 오호. 이게 1944년 신불산 표범입니다. 이 표범. 아, 그 당시에 이 사냥을 했던 그 표범입니까? 예, 1944년 신불산 표범이에요. 여기서 잡혔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멀지도 않아요. 우와. 그리고 요 한번 보세요. 예, 예. 이 표범이 1960년에 가지산에서 잡혔던 표범입니다. 사냥꾼에 의해서 올무꾼이죠. 포획이 됐죠. 불과 60년 전까지만 해도 예. 범은 영남 알프스의 백수의 자왕으로서 예. 순찰을 돌고 호랭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수십 년을 CCTV를 걸고 모니터링을 했지만은 범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아, 우리 뒤로 저 가늘산에 그죠? 억새밭 위로 구름이 샥 지나갑니다. 야. 여기 이제 영남 알프스에 케이블카도 놓는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영남 알프스를 어떻게 좀 이래 뭐 갖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어떤 배 작가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케이블카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멍합니다, 사실은. 케이블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여기를 앞으로 후손들에게 어떻게 지켜서 물려줄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남 알프스 일원을 국립공원화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시급한 것은 정체불명의 영남 알프스라는 이름을 걷어내고 순우리 이름을 찾아야 된다. 예를 들면 영남 산무리, 영남 매무리 이런 우리 이름으로 찾아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의 물이 이제 매니까 매의 물이 맞네요. 야, 와 오늘 이 영남 알프스 가늘제 900m 고지에서 그죠? 정말 참 시원하게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예, 배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네. 이야, 이게 컵라면입니다. 그죠? 가늘제 명물이군요, 이게. 예. 땀 뻘뻘 흘리고 와갖고 진짜 이거 한 개씩 먹을만 합니다. 그죠? 와, 선생님 저 경치 한번 보이소. 와, 진짜 뭐. 시장이 반찬이고 경치가 반찬이고. 예, 예. 이야, 참. 백두대간 최초의 고기
고갯길 2천만여 개통 문경 하늘제 옛길을 걷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즐기는 라디오 숲길 트레킹, 소소한 이벤트와 체험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색여행 라디앤티어링 경북 문경으로 떠나보시죠. 백두대간을 주 능선이 지나는 포암산. 이곳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라디앤티어링의 인기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역사상 가장 오래된 얘기를 걷는다는 설렘이 작용한 거죠. 어머 세상에나 뭐가 이렇게 푸짐하대요? 그냥 등록만 했는데 여기 보세요. 라디앤티어링이라서 또 라디오 하나 받았고요. 이게 또 우리 나이에 당 떨어질 수 있어요. 에너지 알뜰하게 준비했다. 참 준비 잘했네요. 이거 다 챙겨가지고 네 하늘길 한번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발 525m 지점으로 편안하게 모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늘제 옛길 복원 사업을 아시나요? 그동안 문경 구간의 하늘제는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는데요. 하여튼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이 이곳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런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복원을 하게 됐고 2019년부터 공들인 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자, 드디어 길이 열렸습니다. 2000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 하늘제가 다시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너무 기쁘시죠? 문경 세대와 함께 또 다른 옛날 길, 이 하늘제 길이 열린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곳이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경은 명실상부 옛길의 고장, 문경세제를 비롯해서 백두대간 최초의 고갯길 하늘제까지 두 개의 옛길을 보유하게 된 거죠. 자, 하늘제 라디앤티어링 코스는 이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비가 오더니 비도 안 와요. 그리고 햇볕이 살짝 가려져서 걷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잠시 후에 짐 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하늘제 라디앤티어링 출발! 라설까요? 하늘이 더운 날씨에 기분까지 상승 기류. 길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는 둘은 무슨 사이입니까? 엄마랑 아들이. 엄마와 아들, 뒤에는요? 엄마와 딸. 야, 엄마와 아들이 같이 가도 좋고, 엄마와 딸이 같이 가도 좋고. 일만 하다가 숲속에 오니까 너무 충전돼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자, 둘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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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요! 라디앤티어링은 라디오와 오리엔티어링을 합친 말로 퀴즈도 풀고 정보도 얻는 어드벤처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멋진 자연 속에서 이 라디오와 함께 하니까 친구와 함께 걷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디오 볼륨을 잠깐만 줄이면 들리시죠? 이렇게 물소리가 제 귀를 또 시원하게 해줍니다. 아, 너무 좋다. 좋은 점 또 하나, 심심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자연 친화적 국악 버스킹에 빠져듭니다. 오랜만에 산에 왔는데 이렇게 산에서 저런 음악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못 가서 아쉽다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보리 마눌님. 네. 날씨도 딱인데 아쉬운 마음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와, 이런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곳의 경치. 와, 멋지다. 이름처럼 하늘과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랄까요? 어디선가 들리는 반가운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미자입니다. 저희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오자, 저는 미자, 합쳐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오미자. 아유, 감사합니다. 삼중의 선녀가 오미자를 주시네.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아버님. 예.
맛있는 거 줬다고 선녀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죠. 이 서쪽에서 미인을 보면 선녀지요. 그렇죠. 이야, 표현을 너무 잘해주십니다. 그 언덕 너머에 좋은 물건이 있다 하여 그 물건을 보러 지금 가는 길인데 혹시 어떤 물건인지 좀 알려줄 수 있는가? 문경은 오미자지요. 지금 오미자가 얼마나 남아있어? 오미자가 남아있사옵니다. 목축이도 아시지요? 무구류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한창일세. 조심해서 가야 하네. 알겠습니다. 싸워야지. 도망을 가면 어쩌십니까?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저렇게 복장하신 분들이 나타나니까 제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진짜 신라 고구려 시대로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게 감초 연기자들이 등장한 이유는 하늘제의 역사를 재밌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원을 공격하라. 아, 그래요? 발사요? 다른 열시 쪼는 맛. 발사! 과연 결과는? 아우! 삼국시대 온달 장군과 연개 소문이 격전을 벌였던 하늘제. 활쏘기 체험도 전쟁도 못지 않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야! 와, 근데 진짜 잘 쏘신다. 진짜 온달을 찾아야 되고 뭐 오자와 미자도 만나면서 문경의 오미자도 먹고 아주 즐거운 이벤트 때문에 걷는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하는데 와서 스트레스 풀고 너무 좋았습니다. 물소리도 듣고 자연 속으로 푹 빠져도 나오니까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놀러 오세요. 하늘 아래 첫예길 문경 하늘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람도 잠시 쉬어간 하늘제에서 역사 공부도 하고 건강 걷기도 즐기면 어떨까요? 여러분, 문경 하늘채길 여러분도 꼭 한번 걸어보세요. 발전하는 기술, 변화하는 사회, 모두가 함께 누릴 수는 없을까요?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적응기 함께 보시죠. 광주의 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무엇인고 하니 핸드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66세 김현자라고 합니다. 저는 강상구에 거주하는 현재 나이 80세인 이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라인 댄스라든가 스마트폰, 북난타 여러 가지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제가 젊어서부터 영상이나 동영상을 꼭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더불어라게 오면은 미디어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와서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미디어 교육을 지금은 학생으로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배움엔 끝이 없다고 하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어르신들은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IT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먼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IT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런 편리하고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부분들에 좀 어색하시고 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2021년부터 그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배움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규반 프로그램 2개 반을 개설을 하고요. 몰라서 못하지 알고도 안 하랴?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교육을 받는데요. 오늘 배우면 내일 까먹기도 하지만 반복 또 반복하며 열심히 알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반에서 앱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손주와 함께 그 고속터미널 휴게소에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키오스크를 꼭 사용을 해야만이 주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이라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긴 했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키오스크는 다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우선 겁을 먹고 저건 어려운 것이니까 저건 뭐든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복적인 미디어 교육을 반복적으로 계속 좀 많이 좀 시켜줬으면은 어르신들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은 키오스크에 대한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도 만들었는데요. 아이고 써보긴 했죠. 근데 우리는 못 쓰겠지만요. 주문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라는데 어떡할까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주제를 어떻게 주제로 발상을 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냐. 굉장히 고맙게 봤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영상을 만든 어르신들은 키오스크에 완벽하게 적응했을까요? 함께 카페에 가보았습니다. 이거 한국 차백기는 몰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영어로 나오니까 유자차. 카페라떼. 저는 복숭아 아이스티를 먹고 싶은데요. 거기에다가 커피를 한 잔 추가하고 싶어요. 좋지. 그거 맛있겠네요. 감독님은 뭐 드실까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일부러 옵션을 추가해봤는데요. 문제없이 주문할 수 있을까요? 카페라떼. 몇개 했지. 아니 아직 안 해서 다시 해야 돼. 바닐라 라떼, 아이스, 추가 옵션으로 이런가요? 추가 옵션도 까먹지 않고 성공.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약간 헤매긴 했지만 무사히 주문을 마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할 수 있고 자신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뵈니까 잘 안 보였어요. 메뉴가. 제일 어려웠던 게 추가로 아이스 커피를 추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추가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어요. 선생님은 직접 안 하시고 김현 선생님이 하게 해두셨어요? 내가 하면은 더 더듬거릴 것 같아서 현자 선생님한테 시키고 그냥 관찰하면서 더 익히고 싶어서 현자 선생님 시켰습니다. 기기가 각 매장마다 다르다는 거. 제 생각 같으면은 키오스크 전체를 똑같은 동일한 기체로 보급을 해가지고 만약에 설치가 됐다면은 실버들도 좀 쉽게 익힐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페부터 식당, 병원까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키오스크. 광주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곳에 체험존을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서면 글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것저것 눌러보시니까 실제로 이런 데 가서 손녀랑 아이스크림 결제하는 거 어렵지 않았다, 뭐 할 수 있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잘 알려면 많이 해봐야겠죠? 체험존 운영은 물론 찾아가는 교육까지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험존을 통해 주문부터 결제까지 직접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 가게와 똑같아서 인기 만점입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려웠는데 이제 자주 좀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노인증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설치가 좀 돼서 노인들이 좀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거기다 해놓으면 좀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사람들도 실수를 합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배우는 입장이고 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바라봐 주시고 그런 분들을 기다려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느리지만 우직하게 어르신들은 빠른 세상에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자 내 미래라고 생각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해주세요. 와 진짜 뒤쪽에 광안대교가 쫙 펼쳐지는 게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다 요트고 다 물빛입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부산! 해양 레저의 메카 부산의 낮과 밤 함께 즐겨보시죠. 나니, so pretty, right? 와 너무 좋다. 여름입니다. 태건 씨. 여름, my favorite. 땅땅땅땅. What is this? 땅땅땅이? 이 노래 있거든요. 우와 여름이다 하는 노래. 여름이다. 그러니까 와 여름하면 또 물놀이잖아요. 특히나 우리 부산은 또 바다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광안리에 왔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광안리. 요새 참 핫하죠. 사전 미팅 때 태건 씨가 수많은 운동 중에서 해양 레저를 특히나 좋아한다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왜요? 좋아요. 왜? 아, 여름이 더웠어. 그냥 수영하고 시원해. SUP도 재밌고 그냥 배 타고 바람 받고 너무 좋아요. 좀 추천을 해준다면 여기서 뭘 하면 될까요? 아, 광안리 유명한 것은 SUP. SUP. Yes.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SUP. 보도 위에 서서 노를 저어 나아가는 해양 레저인데요. 그 SUP의 메카가 바로 광안리입니다. 아니 싹 다 지금 SUP 타시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광안리 바다에서 특히나 많이 타신 이유가 있나요? 앞에 강안대교, 천혜장에 강안대교 있고 아치형으로 밀락동과 뒤에 항령산, 그다음 옆에 사인비치가 아치형으로 이게 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와 바람이 제일 잔잔한 곳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누구나 쉽게 언제든 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안리로 다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SUP 재밌게 타면 어떻게 추천해요? 재밌게 타는 방법 그냥 타도 되고요. 일단 내가 휴대폰을 같이 탈 수 있어요. 멀리 나가서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탈 수도 있고 파도가 있으면 서핑처럼 파도를 같이 탈 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입수 전 사전 교육은 기본이죠. 레시가드 입고 반바지 입었거든요. 이렇게 입어도 상관없어요? 네, 패들보드는 그냥 물에 젖을 수 있는 복장이면 누구든지 다 이용이 가능하세요. 아 반팔 반바지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바다에 빠지잖아요. 네. 생각보다 멀리 갔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저희 라이프 가드들이 해변에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요. 네.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 뒤를 바라보기 위해서 쭉쭉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세로 보면 소금장이랑 비슷하죠? 네. 물 위에 잘 뜨기 위해서 당기면서 가슴 걸칩니다. 그리고 양손 쭉쭉 뻗어서 상반신을 붙여주세요. 좋아요. 이제 바다로 나가 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탔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오늘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나니 결국 5초 성공.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서 시원하게 SUP를 즐기는 태건 씨. 게다가 신기술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건가요? 알고 보니까요, SUP에서 요가하는 동작이었다고 합니다. 언니, 멋있어요. 와 근데 진짜 뷰가 너무 좋네요. 역시 광안리는 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근데 확실히 360도 파노라마로 뻥 뚫려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는 이렇게 혼자 노젓고 즐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꼭 외로울까봐 자꾸 물이나 뿌려대고 난 할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중간에서 사랑받고 있는 그때 제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냅다 누워버리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광안리 해수욕장. 여러분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여유를 즐기기에는 SUP만한 게 없어요. 보셨죠? 안방처럼 누워있는 거 이런 것도 이 SUP의 맛이니까 어떻게 그렇지?
광안리 사니까 자주 수영하고 레이저도 많이 하고. 태건이 다음에는 그거 머리로 일어나는 거 보여줘요. 예. 다음에 한번 2차 보자. 오케이. 진짜 재밌었고요. 나니 준비 잘해요. Get ready for jet boat. 나니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서워, 좀 무서워. 빨리. 광안리에 오면 이 제트보트를 한번 타봐야 하거든요. 다 같이 소리 질러! 바다 위에 놀이기구 서브! 아우, 시작 좋아요. 사뿐하게 달려주시는데 잠시만요. 이게 속도가 왜 이렇죠? 어머, 여러분 얼굴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질주! 시속 80km로 계속 질주가 이어지다가 540도 코너링! 진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재밌거든요. 저기 앞에 펼쳐진 광안대교 보이시죠? 어느 순간 바로 눈앞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표정에서 짜릿함 보이실까요? 자, 3, 2, 1 입수! 아우, 점점 변해가는 태건 씨 표정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피날레는 그대로 또 입수! 어우. 진짜 제 인생 최고 짜릿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센 제트보트는 제가 처음 타보네요. 여러분 제발 타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물놀이는 어디? 광안리 제트보트! 이제 집에 가면 됩니까? 집에 말고 우리 그냥 시원한 거 먹을래? 아니면 커피 먹을래? 시원한 거 먹을래? 어떤 거 좋아해? 시원한 거! 제가 겨울에 여기에 팥죽을 먹으러 왔었거든요. 아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 오늘은 빙수를 먹으러. 근데 보세요, 여러분. 와, 인테리어 어때요? 너무 신기해요. 정거 아니고 소나무, what is it? 대나무 많고. 오케이, 그럼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여름엔 뭐다? 시원한 빙수죠. 그런데 그냥 빙수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태근 씨 여기에는 다른 게 없어요. 막 젤리나 떡이나 이런 거를 넣어서 기교를 부리지 않았거든요. 이거 완전 그래가지고, 심플해요. Yeah, so simple. 파만 들어갔어. 여름엔 또 1인 1빙수 아니겠습니까? 나눠 먹지 말고 하나씩 드세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녹색 하는 거? 녹차. 녹차? 녹차도 있어? 오케이. 너무 맛있어요. 달달. 와와와. 너무 시리네. 너무 그냥 나오죠. It's very cold. 완전 너무 시원해요. 근데 왜 팥만 들어가는지 알 것 같아요. 팥만 있는데 다 했어요. 팥이 다 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부드럽고 그렇다고 막 과한 당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담백하면서도 입에서 싹 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건강하고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 집에서 먹으면 우리 정글에서 먹어요. 하지만 뱀 있어요? 뱀 나오면 뱀 나오면 잘 잡아줄게요. 그리고 잡아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재밌기도 재밌고 약간 이국적이기도 하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시원해요. 눈이 시원해. 그쵸? 맛의 분위기를 더한 여름 맛집이었습니다. 혜연 씨, 또 우리 부산 하면은 야경이잖아요. 지금 해가 딱 지고 있는데 혹시 바다 위에 둥둥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야경을 구경을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이 있는데 할 때마다 재밌어요. 할 때마다 재밌어요? Yes. 아,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바다 위의 풍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오케이. 자, 그러면 타러 갑시다. Let's go. Right on the boat.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캡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캡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요트가 진짜 많네요. 여러 가지 배들도 규모가 다 커졌고요. 그래서 아주 마켓도 전국적으로 마켓이 많이 커졌고요.
예, 뭐 불과 4, 5년 전만 해도 거의 뭐 이런 요트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요트들이 2~3명 태우고 가는 게 뭐 불과 그게 다였죠. 비싸지 않아요, 이런? 아, 요즘 비싸지 않습니다. 초창기 시작할 때는 네. 손님들도 워낙 수도 작았고 요트도 적게 태워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좀 비쌌었거든요. 요즘에는 마켓 자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금액대가 많이 떨어졌죠. 아, 진짜요? 예, 아주 경쟁력 있게 뭐 타실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좋네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야경을 즐길 땐 요트만한 게 없죠 또. 찬란한 건물 불빛과 아름다운 바다가 만들어낸 부산의 밤풍경.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데요. 와, 진짜 뒤쪽에 광안대교가 쫙 펼쳐지는 게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다 요트고 다 불빛입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부산! 그리고 생각보다 요트가 엄청 꿀렁꿀렁 해가지고 네. 오히려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낭만 가득한 밤바다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는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다 친구들이에요? 저희 대학 동기예요. 대학? 아, 대학 동기예요? 동기라네. 너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와, 여자들이 어따 좋아요. 해변에서 보는 것보다 바다에서 보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좋은 추억이 됐어요? 너무 잊지 못할 추억 될 것 같고요. 부산에서 맨날 보던 풍경인데 오늘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머, 친구들 함께해서? 네. 어머, 웬일이야. 진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밤에 좀 다른 분위기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반짝반짝 다리도 보고 너무 시원해요. 여기 진짜 좋아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노는데 하루 종일 놀았어요. 이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주듯 빵빵 터지는 아름다운 불꽃들. 여름에는 어디다? 부산입니다, 여러분. 놀러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웃음을 지켜주는 것. 반짝반짝 불빛은 물론이고 누르는 대로 소리가 나는 장난감들. 하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다 사자니 부담이고 남이 쓰던 것을 쓴다고 하면 괜히 걱정도 되고 거기다 비싸게 주고 산 장난감이 망가진다면 더 난감하겠죠? 저 집에 있는 장난감들도 고장나면은 가지고 오면은 되게 친절하게 잘 고쳐주시고 되게 실력도 있으셔서 되게 빨리 되게 고쳐주세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춘천.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준다는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꾸며진 알록달록한 실내 놀이터. 생후 6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입니다. 아장아장 귀엽다. 이곳에 오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아이들이 즐거운 만큼 부모님들도 행복해집니다. 춘천시에 있는 영유아들의 그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모 교육 같은 거 요즘은 아이들 금방금방 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비용 들여서 큰 거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빌려서 금방 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빌려가는 놀이감 대여실이 있으니까 더욱더 잘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로 많은 부모님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장난 장난감도 이곳에만 왔다 가면 새 것으로 뚝딱 변신한다는데요. 바로 놀잇감 병원입니다. 사람도 아프면 병원을 찾듯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준다고 하는데요. 장난감 종류에 따라 고장난 증상도 가지가지. 이리저리 눌러보면서 진찰하다 보면 고장난 이유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열어봐야 아는데 제 생각엔 안에 단선이 됐거나 이 스위치 버튼이 망가져서 지금 안 켜지고 소리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잇감병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지 열어보는데요. 어머, 정말 선이 끊겼네요. 선이 끊겨서 이것만 납땜해주면 되거든요. 전공은 컴퓨터공학 쪽인데, 근데 제가 원래 고치는 걸 잘해서 원래 전자기기나 이런 걸 그런 손재주가 좀 있었어서 안에 있는 전원선하고 스위치와 연결된 선이 단선이 돼서 그냥 납땜하고 손을 봤습니다. 다음에 또 놀아요. 와, 명의가 따로 없는데요. 이렇게 고쳐진 장난감은 소독기에서 소독을 거친 다음 이용자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놀잇감들이 손으로 많이 만지는 거다 보니까 좀 더러운 것들이 은근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수리가 완료되면 이렇게 소독 한번 한 뒤에 보통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장난감들.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장난감일까요?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켜져서 이렇게 드르륵거리는 증상이신 것 같은데 유아들이 이걸 갖고 놀다가 입에 손을 대면 여기 이런 데 침이 들어가서 이 스위치가 녹이 쓰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만 좀 마모된 거를 윤활하거나 특정 이렇게 약품을 뿌리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로 3년째 장난감 수리를 하고 있는 정성은 씨. 이제 장난감만 봐도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놀잇감 병원에 장난감을 맡기기 전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고칠 수 있는 장난감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수리를 맡깁니다. 놀잇감 병원은 시민들이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놀잇감 병원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난감이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했는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자원 재순환이 돼서 좋은 계기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고 그것도 무료라고 하니 부모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장났던 장난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아이보다 더 좋아하는 부모님들. 잘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용하니까 이때 너무 좋고 아이가 좋아하는 건데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요. 근데 여기 무료로 또 고쳐주시니까 또 좋고 환경적으로 또 이것도 그냥 버리면 또 환경적으로 안 좋은데 다시 또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장난감을 고쳐주는 것은 물론 수많은 장난감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데요. 와, 이걸 다 빌려준다고요? 빌려갔던 장난감을 반납하면 깨끗하게 소독한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잘 포장해서 전시해둡니다. 다양한 장난감을 사지 않고 저렴하게 빌려서 갖고 놀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여기 되게 자주 이용해요. 아, 그래요? 네,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한 6개월, 7개월 때부터 와서 지금 2돌 다 돼가는데 매주마다 와서 빌려가고 있어요. 새로운 장난감을 안 사고 빌려봐서 아기가 이렇게 좋아하면 그걸 또 다시 새로 사주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장난감을 또 이렇게 또 보여주고 하니까 애기도 너무 좋아하고. 네, 손녀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저 외갓집에 잠깐 왔는데 여기 장난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잠시 여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어가지고 대여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 번 지금 빌려다가 반납하고 또 가져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쓰는 물건이다 보니 위생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하는데요. 한번 빌려갔던 장난감들은 여러 과정을 거쳐 소독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독제를 먼저 뿌린 다음에 먼저 그 장난감을 땅 세척하는 일을 하고. 대여할 때마다 소독과 세척으로 관리되는 장난감들. 오히려 집에서 갖고 있는 장난감보다도 더 깨끗하게 관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도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 보면 망가지는 일도 다반사일 텐데요. 그럴 땐 바로 놀잇감 병원 정성은 씨가 출동합니다. 대여를 해가셨다가 반납하실 때 뭐 파손이 아니라 이렇게 기능상의 작동이 안 된 거는 저희가 놀잇감 병원을 통해서 이관에서 수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놀잇감 병원이 없었을 때는 제조회사에 연락하거나 비싸게 돈을 들여야 고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고칠 수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4, 5, 6, 7, 8, 9 콩순이 노래 모드입니다. 회원님께서 이렇게 가져와셔서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항상 인사하고 가주시면 그것도 보람이 들고 그 애기들이 갖고 놀 거 생각하면 또 나름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장치가 고장나면 재활용이 쉽지 않은 자동차나 로봇. 때로는 고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수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은 가장 친한 친구일 텐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상상하며 고쳐주는 놀잇감 병원.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까지 지켜줍니다. 수제 버거라서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전복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오며 가며 이렇게 마을에서 이제 보셨나 봐요. 서울에서 청년들 내려와서 뭐 한대는데 쟤네 저러다 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저렇게 차도 한 대도 없고 아무도 안 오는데 이래서 엄청 걱정하셨대요. 그래서 뭐 마을에 회의 있거나 막 이러시면 오셔가지고 일부러 막 마을 회의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축제 같은 거 하면 여기서 막 축제 기획도 하시고 막 이러셨어요. 마침 그때 뭐 매원마을에서 세시푼 속전이라든지 마을 매원마을 축제 같은 걸 하면은 제가 또 이제 했던 일들이 이제 축제 일도 있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또 이제 같이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마을이랑 같이 성장을 했죠. 문화공연 기획자 일을 원래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 서울 생활이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도시의 삶을 좀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서 귀촌을 하면 어떠냐라고 좀 권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고 지금 이 공간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되었었죠. 원래는 여기를 어린이 미술관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넓고 저렴하고 확장이 가능한 곳들을 이제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이제 발품을 팔아서 했는데 처음엔 진짜 막 엄청 조용한 카페였죠. 막 하루에 뭐 몇 팀 다녀가지도 않는 그런 카페에서 점차 이제 어린이 미술관에서 성장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저희가 힘들게 아이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가 이제 너무 불러오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미술 수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이제 내보냈던 버거가 지금까지도 이제 오게 된 거죠.
보통 햄버거집 하면은 시내에 다 있잖아요. 시내에. 그런데 이 외곽지에 저 시내하고 여기 한 4km 넘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되겠느냐? 그래 뭐 걱정도 많이 했지 사실은. 내 죽어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뭐 열심히 잘하니까 또 이게 뭐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 게 또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래 일본물도 많이 먹고 와가지고 또 이제 그런 걸 접목을 해가지고 한다 하길래 그래 그 좋다 이 하면서 그래 이제 뭐 성락도 하고 뭐 그래 하게 됐습니다. 저도 원래 교직원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에서 좀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2년 반 전에 이제 같이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안정적인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나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직업을 한번 해볼까? 한번 사는 인생 젊을 때 한번 해볼까라는 좀 도전 정신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요리뿐만 아니라 뭐 인적 자원 관리나 이런 분들이나 또 이제 국가 사업을 원래 교직원 하면서 제가 담당을 했던 터라 저희 사장님이 지금 계속 국가 사업을 또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쪽도 좀 신경 쓰고 뭐 좀 정신없이 뭐 하다 보니까는 많이 배우곤 있습니다. 패스트푸드가 기본적으로 인식이 좋지 못한데 저희는 가지고 가는 키워드가 이제 소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거북함이 없고 또 드셨을 때도 이런 좀 소화가 잘 된다는 그런 느낌을 고객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빵부터 해서 뭐 흔한 뭐 양파나 토마토까지도 저희가 직접 가져가서 뭐 이렇게 공수해올 정도로 저희가 식자재에 되게 또 신경을 쓰고 있고요. 빵은 경기도에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늘 진액은 이제 밀양에서 저희 선생님한테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은 영천에도 있으시고 저희 버거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을 살펴봤을 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를 봤어요. 내가 이 집 버거 먹으면 속이 편해. 소화가 잘 돼. 내가 버거를 못 먹거든.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제 당뇨나 혹시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야채 많이 소스 적게라고 하세요라고 하면서 명함에도 넣고 이럴 정도로 저희가 나이 많으신 분들을 좀 배려를 많이 했어요. 미군 부대 분들이 오시는 거 보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맨날 오셔서 소스 빼달라, 야채 빼달라 이렇게 많이들 드시는 걸 보고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이 많이 즐겨 드시는 버거를 커스텀해서 만들어서 메뉴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고객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를 살피고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개선을 했던 것 같아요. 로컬 채소를 사용해서 되게 신선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패티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저희가 점심시간 이제 주말 이럴 때 대기 시간이 1시간 반까지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요. 조리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까? 고객들의 체감 대기 시간이라도 좀 줄여드리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덜 기다렸다라고 느끼실까? 라고 해가지고 마을을 돌아보고 오시라 했어요. 맵을 만들어서 한 15분짜리 코스 돌아보고 오세요 라고 해서 거기 이 중간에 저희 스탬프가 있거든요. 마을 분들이 스탬프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찍어서 오면 밀크쉐이크 무료로 드렸어요. 저희가 있는 공간도 이제 도심 중심가는 아닌데 여기 대표님 공간도 사실 외곽에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즐기고 또 이 공간에서 나는 이제 제공하는 식음료들을 즐기러 여기까지 찾아오는 걸 보면서 저희도 조금 더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보강을 해서 제가 있는 경북 영주에서도 조금 더 밑거름이 돼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그 교육이 아니었나,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볼거리들을 어떻게 더 많이 이제 만들어서 고객분들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테마파크처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기획하고 또 컨택도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안에 이제 로컬에 계시는 분들 진짜 많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뭐 같이 홍보하고 싶은 제품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랑 같이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DM 보내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같이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관점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저희도 패스트푸드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한계를 깬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비 창업자분들은 사업을 하시기 전에 정말 많은 한계에 부딪히실 거예요.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하면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안 돼 라고 하시는 그 한계점들을 해보시라고, 일단 해보시고 그래도 그 과정 안에서 분명히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시도해보셔라, 해보셔라 라고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